우리 와이프야. 자, 일단 볼게요. 자, 8명 중에서 4명을 이웃하도록 하기 위해서 4명을 한 덩어리로 만들고 그 덩어리 5가지를 나열하고 근데 네 덩어리가 자기들끼리 똑똑똑해서 자기들끼리 순서를 만드는 거. 이게 이웃하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지우랑 주아가 우리도 이웃하고 싶어. 그래서 지우랑 주아를 또 묶어버렸어. 세동. 근데 아영이랑 서진이는 안 친해. 그래서 우리 둘은 이웃하지 않을 거야. 아닐 거야. 자, 뭐 괜찮죠? 4명은 이웃하고 2명은 이웃하는데 2명은 또 이웃하고 싶지 않아. 자, 이제 생각해보자. 이웃하지 않다 문제예요. 그렇다면 덩어리는 4덩어리가 있는데 사람을 덩어리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4덩어리가 있는데 이 둘은 절대 붙으면 안 돼. 6건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웃했을 때 나가는 거서 빼버리면 이펙해주고 거기 사이에다가 저도 생각하는 거네요. 자, 그게 이제 이웃하지 않기로 연결되는 건데 이웃하지 않는 거는 6건으로 가시면 순간적으로 시험에서 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괜찮은 방법이라며. 이웃하다와 이웃하지 않다는 6건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면 관리가 준대. 3명. 자, 봐봐. 둘 하나 이렇게. 신원이랑 산이랑 원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둘이 묶였어. 이웃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이웃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이웃한 거야, 안 한 거야? 누구랑 누구예요? 얘네들이. 너희 3명이 이웃한 거야, 안 한 거야? 저렇게 이웃한 거죠. 한 거야? 한 거 아니에요? 한거 아니에요? 한 거야? 한 거예요. 이웃한 거지. 그럼 셋 다 이웃한 거야? 아니요. 아닌데? 왜 너랑 그랬잖아. 너희가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하기 위해서 이웃하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6건으로 가게 되면 신원이랑 산이랑 원이야 미안해 얘들이랑 묶어서 헐. 자, 자 신원이랑 산이랑 원이랑 모두 이웃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신산 원인데 이렇게 둘이 이웃할 수도 있고 이게 맞나? 신산 원인데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잖아요. 산이 그러면 신산 원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신선. 그럼 봐봐. 너희가 이웃하는 걸 구할 때는 이걸 구할 거고 이웃하지 않는 걸 구할 때는 이걸 구할 건데 그럼 얘네들은 뭐 어떻게 해? 물론 둘은 괜찮아. 둘이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떨어져 있거나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3명이 넘어가면 좀 거시기하다. 6건으로 풀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이웃하지 않기 문제는 무조건 칸막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랑 얘랑 떨어지면 돼. 어쨌든 떨어지면 돼.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 칸막이를 세우는 방법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생각해보자. 5명이 있었어. 이렇게 5명. 그런데 신원이랑 산이가 싸웠어. 싸워가지고 그럼 절대 이웃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제 칸막이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준일이하고 원이하고 이름 또 까먹었어. 미안해. 나 이름을 연우. 연우야 무슨 중 출신이야? 금파중 출신. 그럼 학교 가서 만났구나. 학교 가서 만난 거구나. 중학교 때는 몰랐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신원이랑 산이를 이웃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안에다가 넣어요. 그렇죠. 이 3명을 가지고 칸막이를 세우는 거야. 정확하게는 칸을 뚝뚝뚝 이렇게 칸막이 3개를 세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가 몇 개가 생긴 거야? 4개. 4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얘네들은 이제 선택을 하겠지. 나 어디 들어갈까? 나 어디 들어갈까? 이걸 선택하면 돼. 근데 그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순열이야, 조합이야? 순열이죠. 왜냐면 신원이 산이랑 산이 신원이는 어머니 다른 거니까 순서가 있잖아. 자리에 순서가 있잖아. 그러니까 순열을 들어가겠죠. 그럼 이거 계산해볼까? 4P. 먼저 칸막이를 세우는 방법이 3픽이에요. 그쵸?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가 몇 개였어? 4개. 4개 중에서 얘네들이 들어갈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야 돼. 따라서 3팩에다가 4 곱하기 3을 해주신 게 이 녀석이 답이거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까? 다시 아영이랑 서진이의 알력 싸움으로 돌아가 보면
솔직히 둘이 잘 모르는데, 그치? 그죠? 서진이 아영이 모르지? 오, 그치. 아영이도 서진이 모르고. 그치? 총무도 나. 선이 몰라요.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얘네 둘이 칸막이 역할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칸막이는 당연히 두 개가 존재하겠죠. 네. 이렇게 덩어리에 칸막이. 그리고 아영이랑 서진이가 선택하겠지, 몇 자리. 세 개의 자리 중에서 두 개를 고를 거야. 봐봐. 이 칸막이 역할은 이 배. 얘네들이 두 개를 골라. 세 개 중에서 C 아니랍니까? 3P. 아니 발음이 좀. 아, P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대로 끝? 저기 안에서. 그렇죠. 얘네들끼리 또 4팩. 하고 있고, 얘네들 또 빡센 이렇게 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걸 한번 계산해볼까? 2에다가 6에다가 24에다가 1을 곱했어요. 답은 얼마? 576. 네. 자,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쵸? 충분히 우리 할 수 있는 문제야. 이게 이제 첫 번째 페이지랑 다섯 번째 문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자,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교대로 서볼까? 남학생이 8명이 있고 4명 있어요. 여학생이 3명이 있네요. 이면 어떻게 해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을 교대로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남자 4명 세우고 남자 4명을 세웠어. 거기 남자, 사이에 남자. 사이에. 여학생 3명이 딱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기 외곽에 빠지면은 남자가 이웃대. 이웃 수 있어. 그렇죠. 우리는 숫자를 고려해야 돼. 네. 자, 이거는 이웃하지 않다면 조금 느낌이 다른 게 먼저 숫자가 많은 녀석들을 세팅해도 되고 적은 녀석들을 세팅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여학생이 3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서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 둘이 짜증나지. 그치? 짝이 안 맞잖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몇 팩? 4팩. 이렇게 몇 팩? 3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한 명이 더 왔네. 그래서 4명이 됐네. 4.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 똥똥똥똥 이렇게 갔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걸 따로따로 풀래? 곱하기 2를 할래? 이거 따로따로 풀까요? 곱하기 2를 할까요? 자, 난 곱하기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지금 4팩이었어요. 그쵸? 남학생 4명. 그 다음에 여학생들한테 설 자리를 미리 세팅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4팩이 되겠지? 네. 그럼 얘도 4팩에다가 4팩이 되겠지? 그럼 곱하기 1 하면 돼. 네. 근데 이걸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남학생 4명을 세웠어. 4명 세웠어. 그 다음에 여학생들한테 먼저 여기 들어갈 사람을 골라. 그리고 마지막 한 명한테 여기 갈래 여기 갈래? 여기 할래 여기 할래. 그러면 이 식은 4팩에다가 3팩을 하고 2가 곱해지는 거죠. 왜 답이 다르죠? 저 4P3 아니 4P3을 해야 되나? 왜냐면은 저 4명 중에 3명을 그거 해서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4명 중에서 누군지를 모르잖아. 또 결정해. 그렇죠. 그러면 먼저 뭘 했어야 되냐면 4P3 4, C, 3. 먼저 여기 들어갈 사람을 골라야 돼. 먼저 골라야 돼. 그리고 그들한테 들어가를 시켜야 돼. 그리고 남아있는 한 명한테 어디로 관리를 시켜야 돼. 이렇게 하면 똑같나? 그럼 똑같아요. 그럼 계산이 똑같은데 그냥 생각해봐. 자, 지금 아마 이게 뭔 소리가 이해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거든. 분명히 있어.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아마 이거는 이해했을 거거든. 아닌데. 다시 봐봐. 이 경우는 뭐냐면 두 개를 분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와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 두 개로 분류를 했어. 분류를 하신 다음에 그냥 구하는 거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는 4팩과 4팩을 곱하면 돼.
얘도 4팩과 4팩을 곱하면 돼. 애초에 이렇게 서도록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 과정을 다시 보여줄게요. 먼저 남학생 4명을 나열했어. 그 다음에 야, 요 사이에 들어갈 3명 뽑아보자. 그래서 4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일단 뽑을 때는 순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야, 너희들 이 안으로 들어가를 시킨 거야. 그게 이제 3팩인 거야. 그러니까 뽑았어. 그리고 나열했어. 그리고 남아있는 한 명한테 야, 너 여기 갈래? 여기 갈래? 골라. 이렇게 시킨 거야. 자, 이걸 다시 4명 중에서 3명한테 여기 안에 들어가를 시킨 거야. 그럼 뭐가 돼요? 4P3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은 한 명한테 골라. 그래서 2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계산식은 어때요?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게 편할까? 이게 편할까? 위가 편할까? 아래가 편할까? 난 밑에 거 쓰긴 해. 위에 거 쓰기. 위가 편할까? 아래가 편할까? 근데 왠지 연승 속도는 밑에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위에는 실수를 안 할 것 같아요. 정확하네. 자, 위에 거는 절대 실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뭘 했어요? 분류를 해버렸어. 아예 이렇게 되는 경우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아예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쟤는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경우를 내가 미리 분류 작업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뭐 일을 하라고 던져줬어. 근데 뭐 난리야. 엄청난 양이 많아.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 분류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할지, 이것부터 할지 종류별로 나누는 게 먼저 선행돼야 돼.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풀면 솔직히 이거 아무 고민 없이 그냥 풀거든요. 근데 이걸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시험이라는 그 특수한 환경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나누면서 가는 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원래 다 분류인 거야. 먼저 3명을 뽑는 과정, 1명을 나열하는 과정, 그걸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쪽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실수가 없어요. 이쪽은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놓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딱 나온 결과가 맨날 그러죠. 맞다, 이거 빼먹었다. 맞다, 이거 또 했네. 맨날 그래.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애초에 분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는 있어요. 시간은 좀 더 걸려요. 맞아요. 이게 더 빨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쪽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쪽은 실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쪽을 추천하지만 선생님 저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우의 수의 신입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고려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중복 그딴 거 문제도 안 돼요. 뭐 아무 문제 없으면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가서 위로 갈게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 실수는 안 돼. 절대 안 돼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시간을 투자했으면 무조건 맞춰야 돼. 확통은 그래요. 시간 투자했는데 못 풀었어? 그럼 그게 구매라고 또 나와요. 밑에 거는 제가 검토해서 위에 거 해야 돼. 그것도 위에 거 그렇죠. 빨리 야, 검토 시간 없다니까. 확통은 검토 시간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 끝에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을 해보자. 남학생이 남학생 좀 너무 많이 있어요. 숫자가 있어요. 6개의 숫자가 있네요. 저 6개의 숫자를 4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네. 4개. 그런데 조건을 달았어. 적어도 한쪽 끝에는 홀수가 와야 된대. 홀수. 그러면 자, 우리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풀기로 6건. 했죠? 6건으로 풀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적어도는 6건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는 홀수가 온다. 그러면 홀, 짝, 짝,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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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녀석만 포함하면 된다는 거지. 걔를 빼면 돼. 그러면 전체에서 얘만 제거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홀수가 오도록 하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짝수 3개 중에서 양쪽 끝에 짝수를 배치하든지. 맞죠? 자, 이제 자리가 이미 짝수가 2개가 배치가 된 거야. 자, 이제 4개의 자리가 남아있겠죠? 그럼 이제 숫자가 몇 개 남았어? 4개. 4개를 뭐 하면 돼? 선생님 4개 뽑아서 나열하시면 됐지 않았어요? 4개? 오래. 2개 없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되죠. 되셨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적어도라는 문제는 항상 여사건으로 풀어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사이에 들어가기. 사이. 자, 영어 단어 아무거나 하나 불러봐. 한 7개짜리. 해볼게요. information. example. 가장 무난한 거.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때 배우나? 되겠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 개 example. 자, 저 알파벳을 나열할 건데 모음 사이에 자음이 2개 들어가도록 나열하고 싶어요. 몸이 AI 어우거든. 야, 예. 그럼 여기서 모음은 누구죠? U랑 E요. 이 둘이 모음이에요. 그렇군. 그러면 U하고 E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세팅해야 돼. 네. 근데 그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U랑 E랑 두 가지. 그다음에 E랑 U랑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예. 자, 그렇게 2가지. 자, 이 안에 몇 개를 집어넣어야 돼? 2개.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몇 P 몇 P? P.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덩어리가 된 거야. 이렇게 포장 완료됐어. 포장이 딱 끝난 거야. 이 조건이 끝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포장된 덩어리 하나랑 자 몇 개가 3개가 남아있어. 몇 개야? 4개니까 4덩어리니까 나열하니까 4패. 그렇지.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읽으면 나열할 거야. 원이 같은 거. 그래요? 그래요. 자, 원인은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는 걸. 다안 썼다. 원인은 양 끝에. 찢어서 나요. 그 다음에 산이랑 신원이 사이에 무조건 2명이 들어가야 돼. 와. 원이 자리. 근데 석호랑 정현이는 이웃하면 안 된다. 썼나 보다. 자, 이게 조건이에요. 자, 원인은 양 끝에 들어와야 돼. 신원이랑 산이는 그 사이에 무조건 2명이 들어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석호랑 정현이는 이웃하면 안 돼. 자,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몇 명이? 뭐 종이를 쓰셔도 되고요, 머리를 굴리셔도 되고요, 원하는 방법 머리를 쓰셔서 한번 풀어보세요. 나랑 처음 만나. 나랑 왜 그러게요. 너도 영어는 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마트 커트? 학교 시험을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13번? 17, 8번 정도 돼요. 통로 기준이에요, 사람 기준. 22문제 기준으로. 4, 5문제는 한두 문제 빼면 되겠지?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17까지는 아니고요. 객관식에서 뒤에서 한 3번째. 아, 이 정도 느낌? 이게 왜 그러냐면 조건이 3개가 깔렸어요. 많다. 조건의 개수가 늘어나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확연히 늘어납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는 분류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원인은 무조건 양 끝에 들어가는 아이예요. 네. 그렇죠? 원인은 절대 이 둘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저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둘 사이에 2명이 들어갈 텐데 그 2명 속에 석호랑 정현이가 같이 들어가는 건 또 불가능해요. 왜 둘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근데 혼자 들어가는 건 또 돼요. 근데 둘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분류 기준은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원이랑 산이랑 요 사이에 석호랑 정현이 중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신원이랑 산이 사이에 둘 다 들어가지 않는 경우로 나눠서 문제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안에 2명이 들어가. 아, 그렇네. 자, 이 안에 2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석호랑 정현이가 한 명은 들어갈 수 있지만 둘은 안 돼요. 네. 그래서 한 명만 들어가거나 둘 다 안 들어가나 이걸로 세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얘를 뽑아야 돼. 신원이랑 산이 사이에 얘가 들어갈 거야. 근데 신원이랑 산이에 먼저 순서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얘가 들어갔는데 둘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그 녀석이 둘 중에 한 자리에 들어가.
그쵸? 어. 맞잖아요. 그렇죠.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 뒤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 네 가지가 돼요. 네. 왜냐면 석호랑 정연이 중에서 석호가 이렇게 정연이가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죠? 원래대로 따지면 이C1, 이C1이지만 이C1, 이P1이지만 그냥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속하지 못한 두 분이 있어요. 연우랑 준일이. 맞죠? 네. 지금 여기에 조건 5명에 들어가지 못한 연우랑 준일이가 있잖아. 그러면 연우랑 준일이 중에 원인은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둘 중에 한 명이 뽑혀서 요 사이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둘 중에 한 명이 뽑혀서 요 자리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네 가지. 왜?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으나 순서. 얘가 이렇게 아, 그쵸? 맞죠? 맞나요? 야, 말짱. 약간 그렇죠. 두 가지예요. 네, 이게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석호랑 정연이 중에서 둘 중에 한 명을 뽑았어. 그래서 뽑아서 나열하기라는 게 있는 거야. 이런 실수를 위해서 뽑아서 나열하기라는 표현이 있어. 자, 석호랑 정연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어. 그 다음에 연우랑 준일이 중에서 또 한 명을 뽑았어. 자, 지금 한 명씩 뽑혔지? 네. 그 한 명씩 가지고 이 자리에 배치를 하는 이펙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뽑아서 나열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꺼번에 할 거면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 있는 애들 왜냐면 요 중에서도 한 명 들어가고 요 중에서 한 명 들어가잖아. 결국은 둘의 작용은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뽑아. 얘도 뽑아서 나열해. 그래서 뽑아서 나열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여기를 정복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뽑아서 나열하기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 뽑았고 거기다가 이펙이 들어가서 8이 나오는 게 저는 맞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8이 들어갔습니다. 자, 딱 여기까지가 이렇게 세팅 포장이 끝난 상태예요. 그럼 이제 포장이 끝났거든. 나머지. 그럼 이제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돼 있고요. 원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명 있고요. 나머지 한 명이 이렇게 있는 상태예요. 몇 덩어리? 네 덩어리. 근데 원이는 양 끝에 들어가야 돼. 원이가 들어가는 경우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지. 자, 이것들과 얘는 그냥 나열하면 되겠죠? 3팩. 3팩. 일단 이게 하나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들어갑니다. 좋아. 이건 더 쉬워요. 자, 신원이랑 산이 2팩. 여기에 들어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죠. 자리만 바꾸는. 그러니까 2팩이에요. 이런 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포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있어요? 석호랑 정연이랑 원이가 이렇게 있죠? 자, 이제 문제가 생겼네. 석호랑 정연이가 이제 이웃하지 않도록 떨어뜨려야 돼. 그냥 사이에 저거 들어가면 돼. 그렇죠. 얘가 사이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팩. 맞잖아요. 원인은 양 끝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석호랑 정연 사이에 무조건 얘가 들어가야 돼. 네. 그 외의 경우는 존재하는 그럼 거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정석을 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걸 싹 계산해봤어요. 얼마예요? 자,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곱하기 16이에요? 마음이 시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220. 2. 오, 212. 12. 이렇게 되겠죠? 자, 어때요? 할만하죠? 오케이. 근데 이거 맞았어. 맞았어, 그래서 두 개. 아니 선생님 근데 저희는 문제를 잘 저랑 내렸어요. 어. 얘랑 이웃하는 줄 한다는 알았어요. 줄 알았어요. 거의 나. 아, 그럼 다 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이에 들어간다가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양 끝에 적어도 하나와 지금 이웃하지 않는 거 세 개를 섞었거든요. 섞었더니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보통 이렇게 나와요. 섞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할 때 일단 뭐부터 나눴어요? 무조건 이거부터 나눴죠. 그래서 순열이나 조합을 풀 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야.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했어? 분류 작업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열이나 조합이나 우리가 굉장히 문제의 조건이 두 개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난이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요. 뭐 거의 제곱으로 올라갑니다. 조건 하나가 난이도가 1이면 조건 2개면 막 4배가 되고 조건 3개면 9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난이도가 확 뛰거든요. 맞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땡큐.
이것만 있었어도 땡큐. 이것만 있었어도 땡큐. 둘만 섞였어도 그래도 할만해. 둘만 섞였어도 할만해. 근데 세 개를 섞어 놓으니까 그쵸? 원인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분류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분류에는 또 반드시 여러분이 고려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분류할 때 이것만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반드시. 중복 제거. 중복을 제거하셔야 돼요. 중복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 분류한 애들끼리 중복될 수 있거든요.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뭐 능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풀어가면 돼요. 그쵸? 몇 분? 아까 제가 시간 드렸죠? 시간 제가 드렸죠? 네. 아까 제가 시간 드리고 딱 했죠? 그 정도 시간을 무조건 풀어야 돼요. 우리 이제 방법을 안 그러니까 했거든요. 제가 딱 끊었잖아요. 머릿속으로 숫자 세고 있었어. 숫자 세가지고 딱 거기서 끊는 거거든요. 몇 분 정도 했어요? 2분. 아 2분. 물론 제 숫자 세는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고 느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 객관적이지 않지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2분 컷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풀이가 긴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너희가 수특이나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면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거야. 미쳐. 풀이가 요만큼.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의 반절 이 풀이가 크죠. 자, 이렇게 해서 순열이라는 건 이웃하기, 이웃하지 않기, 교대로 양극을 적고자는 사이에 들어가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 질문. 없습니다. 시간이 오버가 됐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합의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먼저 한 20-30분 정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확통인 여러 가지 순열에 원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중복 순열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화요일에 공부할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재를 준비하셔야 돼요. 바이블은 제가 카톡방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PDF 쓰실 분들은 쓰시고 그렇죠? 책 사실 분들은 사시고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온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 좀 꺼내줘봐. 그렇죠? 들어줘봐.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총 유형 온리라는 책이 있으니까 요거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땡큐. 자,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되셨죠? 질문사항. 자, 우리 화요일날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되기로 했죠? 그때 사진을 찍어놨는데 화요일 날이요? 6시부터였죠? 6시부터였는데 그때 뭐가 뒤로 빠졌지? 뭐가 앞으로 가고? 미적이 들어가고 확통이 앞으로였어요. 그쵸? 그때 일찍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자, 화요일에는 확통이 먼저입니다. 확통이 6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날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교재가 있으면 좋은데 뭐 없어도 수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니까 그래도 차곡차곡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풍우는 시험 보느라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사우도 이제는 마음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방학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미적분 들어갈게요. 네, 저는 미적 오늘 수업밖에 안 해요. 미적